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지난 한 주 관세라는 변수 속에서도 잘 방어해갔던 우리 증시, 오늘 또 한 번 올라주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급적인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장은 대통령의 날로 한 번 쉬어갑니다. 이 휴장일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기회들 얻어갈 수 있을지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반도체, 또 2차 전지, 의료 AI 다양한 섹터들에서 눈에 띄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테니까요. 관련 종목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간중간에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2%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올라주면서 754선 또 764선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만 빠져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장을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 켜내주고 있어서 되게 반가운데 오늘 같은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가면 좋을까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죠. 지수에 대한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300대에 있던 지수가 어느덧 2600선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일 지수대는 2600대 20, 2620, 30 이 자리대를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고팔고를 계속하고 있죠. 단타만 치고 있죠. 돈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를 할 부분들과 트레이딩을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이에요. 방산이라든가 조선. 이들 기업들을 지금이라도 보겠다라고 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가 2,550을 넘어가고 2,6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히 올라가야 될 섹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예요.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2차 전지 섹터 여러분들 이 공간에서 세 종목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섹터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요. 그러면 이 지수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들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계속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남들이 노할 때 저는 예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시장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지금 길목을 좀 지키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갈 폭이 여전히 더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은 현금을 다 만들고 도망갈 자리대가 아닌 지금은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될 구간이고 올해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은 더 올라갈 거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 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섹터에 대한 얘기들, 종목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지수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만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 점 기억을 하시고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의 상방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방산이나 조선처럼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섹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아직 안 올라 있는 섹터들을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올라야만 또 지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관심도를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시장의 관심도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 않나라는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만 전문가님께서는 이 2차 전지 쪽 지금이 저가 매수 적기다라는 이야기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크 머터리얼즈나 한농화성 이런 전고체 쪽으로의 수급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 종목별로 다르게 봐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섹터의 상승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2차 전지는 재무 구조가 안 좋다거나 뭐 그런 기업들 빼고 순환매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근데 시작을 했던 시발점이 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쪽이에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쪽 섹터들이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느덧 2만 원대 후반에 있던 주가가 거의 4만 8천 원, 거의 5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지금 만 원대 초반에 있다가 거의 17,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전고체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생깁니다.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다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죠. 바닥에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보고 있어요. 좋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20% 올라가고 말 게 아닙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물론 매일 팍팍팍 치고 가지는 못하겠죠.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들 섹터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뭐 장비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필에너지 같은 기업들.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난 뒤에 밀렸어요. 밀려 내려왔지만 결국은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수익률이 증가해주는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 섹터들은 상당히 바닥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셀 쪽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 이외에 보게 된다라면 뭐 테이펙스라든가 아니면 첨보라든가 하나기술, CIS 이런 기업들 전부가 장비 쪽 섹터예요.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들 종목군들도 한 방씩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거냐면 심텍, 반도체 쪽에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지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2차 전지 쪽 섹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처럼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 있는 애들 계속적으로 또 말씀드리죠. 필에너지 올라간 거 없잖아요. 그죠? 올라간 거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CIS 올라간 거 없습니다. 이런 애들 봐야 된다라는 점. 제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NT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12%대 급등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들 기업들이 수급적으로 좀 집중이 된다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섹터, 즉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구분하는 것보다 순환매가 돌면서 다 한 번씩 움직일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섹터를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쪽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기업만 아니라면 전반적인 순환매를 함께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서는 필에너지 또 CIS 쪽을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섹터가 좋은지는 알겠지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전략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에코프로머티를 이전에 공략주로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20%가 넘는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16%의 급등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절반 정도 수익 실현 전략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홀딩할까요?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올랐다고 이거를 매도를 하고 그러십니까? 더 기다려야지. 뭐 수익률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 기껏해야 뭐 20% 조금 말씀드리고 나서 20%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더 보유해야죠. 지금 막 조선이나 방산 이것처럼 막 신고가 간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자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냐. 절반의 미덕이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 고점, 하락의 시발점이 작년 9월 30일이에요.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냐. 그러면 6자리예요, 6자리. 즉 1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걸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 121선 9만 원대 초반 자리대에 121선이 자리를 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여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인데 이 박스에 대한 상단을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이 박스만큼 상승을 해줘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대도 거의 10만 원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9만 원대 중후반 자리대, 9만 원대 후반 자리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조금 차익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죠. 결론은 뭐냐? 샀다 팔았다 해본들 돈 안 돼요. 그리고 타이밍이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좋은 종목군들을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머티는 전구체잖아요. 전구체 쪽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게 에코프로머티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수익률이 얼마 되진 않지만 뭐 20% 조금 넘지만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였던 에코프로머티, 현재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더 큰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9만 원 가격대가 넘어가면 그때 수익 실현을 좀 더 고민해보면 된다라고 하시면서요. 현재의 가격대에서는 홀딩 관점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셨던 공략주들 중에서 정말 큰 폭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지금 20%는 좀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놀라운 수익률 보여줬던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필옵틱스인데요. 무려 167%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는가 하지만 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필옵틱스 지난번에 이제 좀 팔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사실 주셨어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 더 해주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선 필옵틱스는 뭐 제법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아마 지난주 2월 10일경, 11일경 뭐 요때가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가 저희는 원금 회수를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 이 정도 수익이면 뭐 괜찮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 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JNTC, YC캠,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캠트로닉스, YC캠, JNTC 뭐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죠. 즉 필옵틱스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금을 회수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나머지는 추세가 깨지면 팔든가 할 예정이에요.
그런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SKC 쪽에 있어서의 이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그걸 좀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 쪽 같은 경우도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사들 있죠. OLED 장비사들. 그쪽의 기업들이 협력 관계에 맺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조정 시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즉,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필옵틱스를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못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좀 뭐가 있을까 살펴보게 된다라면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바로 여기에서 살만한 기업들은 없을 것 같아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는 충분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관점을 더해 주셨습니다. 유리기판 쪽으로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나올 시에 그때 조금 더 전략 더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이야기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해 갔던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12일 그리고 13일에 급등을 한 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나 싶다가 오늘 또 한 번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저항을 맞을까 봐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상단 뚫어갈 걸로 보시는지 비중 조절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략 좀 주시죠. 우선 하나시스템도 수익이 좀 났네요. 74%. 아유, 재수 좋네요. 74%. 재수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 무거운 기업인데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가보지 못한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시스템도 이 프로그램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하나시스템은 육해, 공군, 우주항공까지 다 하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원앱, 그리고 위성, 발사체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죠. 공군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 이쪽 하고 있죠. 해군 쪽, 필리주전소 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죠. 육군 쪽에 있어서는 지휘통제, 사격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4분기 때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꺾을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조정을 받는 것도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요걸 좀 기준으로 보세요. 32,500원. 요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치를 보게 됐을 때 저는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가 아니라 추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이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추세로 끌고 가자라는 의견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주가가 무거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74%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준 전문가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홀딩해 가자라는 전략을 더해주셨는데요.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32,500원이라는 자리를 이 손절가로 바라보시면서 계속 전략 더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바이넥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넥스도 제약바이오단에서 전문가님이 계속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무려 40% 가까운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 한 번 더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이넥스 전문가님 오늘 또 이렇게 흐름을 타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단에서 바이넥스를 여전히 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도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수익이 제법 났다가 좀 밀렸습니다. 19,000원 정도대 초반 자리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61선 자리대 이거 크게 이탈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없는 분들이라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을 보게 되면 뭔가 이것저것 핑계를 대죠. 금리가 높아서 안 된다.
아니면 뭐 수급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이게 계속 얘기가 있어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예요. 다시 4.6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이제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도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좀 약했죠.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포함되는 게 바이넥스도 포함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사상 최고 실적 예상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죠. 악템나 담당하고 있죠. 바이넥스가. 이 또 업데이트를 또 해드려야겠네요. 며칠 전에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너네 요즘 괜찮니? 겁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설해야 되지 않겠니? 하다 보니까 증설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했더니 증설한답니다. 증설한다는 얘기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한다는 얘기죠. 오송 쪽에 증설을 합니다. 거기 이제 지원금을 좀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증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도 충분히 증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괜찮아요, 지금.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55억, 아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작년엔 적자가 났죠.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그럼 나쁘지 않겠죠.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도 보게 되면 이 자리대 못 들었어요. 이 매물 구간이죠. 이 구간대, 이 정고점권적이 과거 25년도에 2015년도에 고점이기도 하고 이 구간대 20년도, 21년도에 엄청나게 큰 거래량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매물소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분할 접근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죠. 빠지면 아마 안 볼 거예요. 빠지면. 왜? 똑같았으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머티 사세요라고 했는데 빠지고 있으니까 안 봐요. 그러다 지금 보죠. 오늘 17% 올라갔네? 이제 수익률이 이제 30%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빠지고 있는 거 사야 돼?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죠. 사야죠, 분할로. 실적이 좋은데. 업황 돌아설 건데. 당연히 이런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오늘장에서는 3%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영향을 좀 받아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흐름을 좀 살펴가야 하는데요. 현재 안정화되어가는 움직임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바이넥스 실적도 사상 최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또 바이넥스 실무자를 통해서 전문가님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자체 자본을 통해 앞으로 증설 예정까지 있다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를 참고해 가시면서 바이넥스 계속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그럼 지금 바이넥스 추가 매수 관점도 유효한가요? 신규 접근은 뭐 분할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익 중인데 뭐 이걸 추가 매수? 글쎄요. 추가 매수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확 늘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신규 매수도 괜찮고요. 만약에 위에서 물려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이 종목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관점까지 유효하다는 점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AS 받아보겠습니다. 세트랙 I인데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셨을 때 함께 하셨다면 40% 가까운 상승률까지 노릴 수가 있었고요. 또 일주일 전에만 삽서도 이 급등세를 함께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전문가님,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오늘 살짝 또 약보합권이 나와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진다고 해서 그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소소하게 40% 정도 수익입니다. 뭐 1년 전에 추천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길어야 뭐 한 달 반? 뭐 그 정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겁나게 올라갔습니다. 하나시스템 겁나게 올라갔어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하나엔진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은 뭐죠? 지주사인 하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공통점 뭐예요? 하나 계열이잖아요. 그죠? 세트랙 최대 주주 누군가 한번 보세요. 하나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계열사예요. 수혜 못 받을까요? 저는 충분히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수주잔고를 보세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3년치 이상의 일감을 수주잔고가 남아 있어요. 그게 끝일까요? 아마 수주는 더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위성 발사하려고 배 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도착했을 겁니다, 아마. 3월 달에 발사하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준비되어 있는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우주항공 쪽에.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아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들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시스템 그때 당시에 또 얘기를 했었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자, AP 위성. AP 위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통신 사업하고 있죠? 중동 쪽에. 얘도 실적은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충분히 뭐 흐름 나올 수가 있겠죠. 컨택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이네요. 얘도 수남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안테나 쪽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독보적이잖아요.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배열이니까 매물대도 많고 못 보겠죠. 안 봐도 됩니다. 그런 여러분한테 또 얘기했던 게 뭐였었어요? 한국항공우주가 인수했다는 거. 니코보코 제네코 얘기해드렸죠. 제노코.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에 그냥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요 한국항공우주가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 왜 인수했을까?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렸을 겁니다. 우주항공 쪽 섹터 봐야지요. 루미르 박스 돌파하려고 하네요. 뭐 이런 거 조정시에 봐야겠죠. HVM 신고가 기록하고 있다가 오늘 쉬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이 친구도 뭐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닥권역인데. 대주주 누군가 한번 보세요. 대주주. 대기업 쪽에 있어서 아마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적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김수종 외 5인이에요. 여기 보면 코오롱 글로텍 5.83%, 코오롱 인더스트리 3.16%. 여기에서만 거의 9%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외 6.9%예요. 7%. 그러면 이쪽과 이쪽 지분을 합치면 거의 15%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 코오롱 애들이 그룹에서는 이쪽 우주항공 쪽 사업을 신사업으로 좀 키우려고 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들 기업 주가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막 3만 원 가고 3만 5천 원 가고 그러면 그때 관심 가질 개인들 되게 많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똑같이 올라갈 건데 그럼 최대한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오른다는 보장이 있니? 보장은 없죠. 하지만 가능성을 볼 수가 있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테스트 발사와 상업용 테스트를 같이 합니다.
이게 원래는 연초에 있었어요. 근데 조금 미뤄진 겁니다. 이제는 실적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향후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이런 기업들 투자를 못 할까요? 두 번째, 하반기에 누리호 발사 예정되어 있잖아요. 테마 흐름들을 안 탈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에서 못 산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 연말 4분기까지 차분하게 본다라면 이런 거 빠졌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여러분들께 다 추천드린 종목군들, 제안드린 종목군들의 수익이 다 좋았다더라, 그러면 조금 신뢰도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세트랙아이 또 최대 주주가 한화인 만큼 주가의 안정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셨고요. 또 계속 보유해가면 좋을 것이고 앞으로의 이벤트까지 함께 기대해보자라고 전략을 더해주셨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의 방송을 통해서 짚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올 연말까지 좀 차분히 본다고 봤을 때 조금씩 모아가면 좋을 만한 섹터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러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저희가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전략 함께 더해가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하단 자막 참고해 가시면서 전문가님과 계속 전략 더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보험 섹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급등세를 또 보여줘서 보험 쪽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삼성화재가 밸류업 정책을 발표해서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보험 섹터가 좀 오랜만에 눈에 띄어서 어떤 일인가 좀 싶기도 해요. 은행, 보험 또 증권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면 큰 한방 노려봐도 될까요? 글쎄요. 한방. 그 한방에 망하는 거예요. 그 한방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험 쪽과 은행 쪽은 이미 좀 제법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은행, 증권, 보험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증권을 고르겠습니다. 왜냐? 못 올랐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은행, 하나금융지주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어요, 이만큼. KB금융 많이 올랐어요. 그죠? BNK 금융지주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마찬가지예요. 삼성생명 밀려있다가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다가 뭐 이제 하나손보 올라간 거 없고, 현대해상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삼성화재 많이 올라갔어요. 미래에셋생명 별로 올라간 것도 없겠네요. 자, 근데 저는 왜 은행 쪽보다는, 은행이나 보험 쪽보다는 증권 쪽을 보느냐. 자, 월봉이 한번 보세요. 월봉이. 우리의 월봉이. 증권 올라간 거 있나요? 없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올라간 거 있나요? 없습니다. 삼성증권 올라간 거 있나요? 없습니다. 월봉상 정배열입니다. 증권주 배당 잘 나오죠? 저는 만약에 사라고 한다면 이쪽 섹터 삽니다. 증권 쪽. 근데 증권주 과연 좋아할까요? 은행주 좋아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안 좋아하죠?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섹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증권 섹터를 꼽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한다라면 저는 이쪽 섹터도 모아고 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은행, 그리고 증권까지 이 세 가지 부문에서 하나를 탑픽으로 꼽자면 전문가님께서는 증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배당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괜찮은 섹터다라는 이야기까지 총평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온디바이스 AI 쪽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애플, 메타, 구글 할 것 없이 정말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인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부문인데요. 삼성전자도 이 온디바이스 AI를 새로운 먹거리로 해서 성장을 또 이뤄가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온디바이스 AI 쪽 전망 좋다 이런 말씀 주셨었잖아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는 담아가야 될 섹터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미 담았어야죠.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봐야 된다고 반도체, 2차 전지. 거기다가 이재용 회장께서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쪽에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회동까지도 있었습니다. 삼성이 그럼 뭘 할까 고민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뭘 할까요? 가전 잘 만듭니다. 스마트폰 잘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게 삼성의 시발점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쪽에 있어서는 종목군들은 봐야 된다라는 점. 나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된다라면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는 딥시크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면서 고사양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레거시 쪽에서도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쪽 애들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심텍이며 아니면 그런 기업들, 네오셈이며 TLB며 이런 애들이 다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쪽 볼래? 저 이제 밑에서 바닥을 탈피하는 종목군들 볼래? 둘 중에 어떤 거 볼래? 그럼 저는 후자예요.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을 보는 게 정말 안정적인 거고 좋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람은 올라가는 것만 눈에 보여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분들을 다 훑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반도체 쪽 더 올라갈 겁니다. 2차 전지 더 올라갈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삼성전자 공시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 지분투자 기업이라고 해서 보면 대충 눈에 띄는 거 보면 원익홀딩스, 원익IPS,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SNS텍, 뭐 KC텍, 에로티베큐um, 뉴파워 플라즈마, FST, DNF 등등. 이게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런 기업들,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 주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애들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분 투자한 기업들 대부분 다 실적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관련해서 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하단에서 같이 소통하는 이 공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후에는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해서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온디바이스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종목들 방송 말미에 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 테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이펙트 관련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3,500원에 매수하셨고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에이펙트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이 되겠는데요. 온디바이스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또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에이펙트처럼 반도체 테스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에이펙트가 좀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현재 급등을 또 해주고 있고 바닥을 확인했나 싶은 모습도 있어서 추가 매수 관점까지 유효할지 그 전략도 더해주시죠. 추가 매수는 이미 했어야죠. 이미. 지금 늦었어요. 아마 여기에서 바로 치고 가거나 하지는 못하고 좀 조정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원 이하 구간이죠. 한 2,700원, 2,800원 요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비중 10%니까 한 5% 정도는 더 추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 나 추매할 돈이 없어 라고 하시더라도 이 3,500원 위로는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241선 있죠? 여기 4,000원 언저리 때 약간 위죠? 요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트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보셨는데요. 또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 차분히 대응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탄소 쪽 섹터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유니드, SK이노베이션, 캠트루스 모두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산업이 약간은 퇴조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탄소 쪽으로의 이야기는 그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탄소세가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탄소주들의 강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계속 강세가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지금 이 화석연료 쪽에 있어서 활용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여태까지 좀 막았던 부분들인데 이제 다시 활용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부분들이 어찌됐든 이 탄소 쪽 같은 경우는 뭐 머스크 관련주, 뭐 트럼프 관련주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서 간간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죠. 매물수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에코바이오가 오늘 대장인데 에코아이나 아니면 에어레인이나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캠트로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근데 횡보하고 있죠. 다시 거래량이 급증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뾰족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거래량이 감소를 했죠. 그러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어요. 자, 여기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매수를 많이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야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탄소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조정받으면 봐도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좀 오늘 순환매 좀 늘어볼 수 있는 섹터 뭐가 있을까? 인공지능 쪽 순환매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충분히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는 현재 매물 소화 과정에 맞닿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힘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한 가지 AS 종목을 좀 더 신청해 보고 싶어요. 그 말씀해 주셨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주가가 약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전략 세워가는 분들한테 분석을 더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에코프로 HN도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32,800원인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손실 중이죠? 손실 나고 있어도 회피하지 않는 이 센스. 원래 방송에서 물려있는 종목군들 다 얘기 안 하죠. 근데 전 대놓고 하잖아요. 물렸어요 이거 32,800원에. 매수죠 뭐 신규 매수. 이거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셔도 되고 나는 비중이 뭐 10% 정도 된다. 그럼 10%더 매수하셔도 돼요. 분할로 매수하셔도 되고 못 가도 앞자리 숫자 한 번은 바뀔 거다. 여기에서 3자니까 4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미니멈 4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매하셔도 좋습니다.
에코프로-HN 매수가까지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불안한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오늘 분석을 더해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도 또 추가 매수도 괜찮은 자리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가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종목 상담을 함께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이럭스인데요. 15,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드론 관련 종목 오늘 급등세 또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에이럭스 같은 경우 12%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15,86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완전히 뛰어오른 이 흐름인데 앞으로 이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 이제 드론 관련주예요. 드론 쪽에 있어서도 이슈가 충분히 있죠. 지금 15,250원이면 싸게 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단 얘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거냐 이게 일단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 거래량 터진 거 하며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11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12, 1, 2, 2월 달이 3개월 차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날이에요. 이게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하게 된 3, 4, 5월 달에 이제 6개월 차 보유예수 물량이 남아 있겠죠. 이거는 추격 매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따라가면 윗꼬리가 항상 달리더라. 여기 보면 그죠? 요것도 윗꼬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요 지금 시가 자리대죠. 오늘 시가 자리대 이 자리대가 14,800원이네요. 요거 이탈하면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니까 요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놓고 지금 구간에선 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매물 소화를 좀 하고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큼만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다시 오늘 고점이 16,290원이거든요. 요거를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절반을 챙기고 가자.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아마 이분은 단기로 보려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오늘 오전에 나와 있었던 요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절반은 챙기고 나머지 절반만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럭스 매수 가격대가 낮지만은 않아서 단기적인 관점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더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는 않고 또 만약 오늘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면 절반 정도는 현금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을 더해주셨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의 추천주를 받아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될 텐데요. 앞서서도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쭉 살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넥스트 HBM으로 불리는 CXL 관련 종목을 좀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알려주시죠. 글쎄요. 반도체 쪽 섹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투자자 이 종목군들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홈페이지에요. 반도체 테스터 모든 가치를 연결하다. 뭐 이런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홈페이지에 이게 검사 장비예요. 디램 웨이퍼 테스터라고 되어 있죠. 지금 테스터 장비를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MT8311 요게 삼성의 HBM 쪽에 있어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 쪽 같은 경우도 삼성이 진입을 하겠죠, 언젠간. 그죠? 지금 뭐 TSMC 쪽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HBM 쪽에 있어서도 공급을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기업도 충분히 한 차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올해 예상 매출이 거의 4천억이에요. 그 다음이 4,300억이고 근데 올해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근데 주가는 못 올라 있어요. 그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자, 투자 포인트입니다. 시장 섹터별의 순환매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반도체 쪽에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HBM용 테스터를 납품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실적 보셨죠.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은 하단 자막에서 소통하는 공간이 있죠. 이곳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시장은 조금 더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주신 종목 섹터별 순환매를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자체적인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들은 하단 자막 참고해 주시면서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인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